교재 17페이지. 수업 방식은 전과 똑같게요. 제가 좀 먼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교재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관련 문제도 각각 우리 테마별로 나오는 문제들 같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권리의 변동인데요. 우리 권리,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권리 관계는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소멸하는 것을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권리의 변동이라는 표현 써요. 여러분 왜 우리 지적에서 토지 표시 얘는 사실관계거든요. 토지 표시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이동이라고 우리 법학에서는 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게 바뀐다. 그래서 옮길 이자 아니라고 그랬죠. 다를 이자, 다르게 바뀐다. 이동. 근데 권리관계는 뭐라고 표현해요?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용어 구사 좀 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변동. 물론 여러분들 시험에 권리의 뭐 변동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권리는요. 우리 권리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권이고요. 재산권. 그 다음 또 하나는 신분권이라고 하는데 이 신분권이 뭘 말하냐면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상속권이라든지 돌아가시면 상속권. 그 다음에 뭐 부부간의 뭐 부양청구권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다음에 또 부부간에 뭐 동거청구권이라든지 부부간에는 왜 동거청구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신분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뭘 다루냐? 이 재산권 다루는 거예요. 재산권. 그럼 이 재산권에는 자 역시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채권, 또 하나는 물권이다. 그렇죠? 채권과 물권. 그래서 채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계약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나온 권리. 얘를 채권. 그럼 이 약속을 통해서 나온 권리니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채권을 대인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누가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대세효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배경지식 차원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채권은 대인효가 있고 물권은 대세효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요. 다 걸쳐서 이 흐름입니다. 당연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 하나만 더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인효 있다. 그죠? 대인효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채권도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권 중에서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뭐죠? 임차권과 환매권. 그럼 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등기하게 되면 물권화됩니다. 물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화된다. 즉 무슨 이야기냐? 대항력이 있다. 즉 대세효가 있다 말이죠.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이 내용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권리의 취득입니다. 이제 권리의 발생과 관련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즉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권리의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원시 취득. 또 하나는 뭐죠? 승계 취득.
제가 이래 문답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작게라도 답을 하세요. 네. 답을 하시고 틀리고 하셔야 돼요. 작게라도. 너무 크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도 돼요. 어쨌든 답은 하셔야 돼.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동영상 보는 거랑 크게 많이 차이 없어져 버려. 네. 여러분들은 수업의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3자가 돼서는 안 돼요. 동영상 수업 보시면 그건 제3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동영상 수업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동영상 수업 보면서 제가 뭐 물어보면 그 모니터 앞에 앉아서 답하고 하십니까?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 쳐다보면서 답하고 하면요, 오해받습니다.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원시 취득은 사실 우리 국어적인 의미만 보면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최초 소유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시 취득. 근데 사실 건물은요, 원시 취득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왜?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토지는 사실 원시 취득의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 학원 건물이 있는 이 토지 수천 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이 우리 법률상 의미는 뭐냐면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국어적인 의미는 최초 소유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법학에서는요, 이 원시 취득은 부담이 없는, 즉 부담이라는 게 가령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설정된 거 없이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승계 취득은 이 부담을 같이 다 떠안는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시 취득의 예시, 우리 예시들을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예시.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무주물 선점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무주물 선점한 자가 그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그 다음 뭐 유실물, 습득 이런 거. 습득. 역시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원시 취득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네, 수요 취득. 수요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 취득해요. 그래서 수요 취득, 가령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거기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합니다. 깨끗한 부동산 취득한다 이 말이지. 원시 취득. 특히 기억나십니까? 수요 취득은요, 그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라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요 취득은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소시킨다 이 말이지.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승계 취득. 요 승계 취득은 다시 사람들은 참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좋아하죠. 그죠? 뭐 남자, 여자,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전에 보니까 이런 농담이 있던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직업 순위 2위가 군인이래요. 2위가 1위가 뭔지 아세요? 민간인이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참 좋아하죠. 자, 역시 우리 승계 취득은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가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또 하나가 설정적 승계.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가령 권리를 수치로 표현하면 100이라고 한다라면 이 100을 그대로 100대 100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설정적 승계는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100이라고 우리가 가령 수치로 표현한다라면, 자, 이 중에서 일부만 50만 떼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자, 전세권 가령 소유자는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사용수익의 권능만, 처분의 권능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수익의 권능만 주는 거예요. 그게 전세권이죠. 우리 부동산 전세권. 그 다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수익은 소유자가 그대로 해, 처분의 권능만 설정 주는 겁니다. 저당권자에게. 그래서 도난강판 바로 경매 들어가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우리는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요 다시 또 두 가지. 특정 승계가 있고요,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는요 말 그대로 그 특정 목적물만 이전한다 이 말이죠. 그 특정 목적물, 가령 X라는 뭐 부동산이 있으면 X라는 그 부동산만 이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럼 이 특정 승계 역시 예시 대표적으로 매매, 그 다음 교환, 그 다음 뭐 증여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특정 승계다 그죠. 그 목적물만, 그 특정 목적물만 이전 넘긴다 이 말이지. 자, 이에 반해서 포괄 승계, 얘는 또 중요해요. 포괄 승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속.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모든 권리 의무, 가령 X라는 그 부동산 하나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요, 뭐 X, Y, Z, 심지어 B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승계합니다. 그걸 우리는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대표적으로 상속. 그 다음 상속이랑 항상 같이 얘는 세트로 나옵니다. 법인합병. 법인끼리 합치는 거. 그러면 법인끼리 합치게 되면 소멸회사가 있고 존속회사가 있거든요. 그럼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존속회사가 전부 다 포괄 승계합니다. 역시 법인합병. 그 다음에 포괄유증. 얘도 포괄 승계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자, 유증. 말 그대로요, 유언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으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유언장 쓰는 거다 이 말이지. 사실 얘는 우리 시험과는 특별히 상관은 없지만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증, 이 유언은요 요식행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배경지식 차원에서 알아두세요. 우리 일반적인 계약들은요 전부 다 불요식 행위입니다. 즉 반드시 방식이 필요 없어요. 불요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계약서를 써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방식이 없어요. 불요식 행위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든 계약들은 다 불요식 행위거든요. 근데 이 유증은요, 유언, 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왜 공부하시다가 비도 오고 뭐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기분도 꿀꿀하고 근데 공부도 또 잘 안 돼. 내가 뭐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막 공부도 안 되고 이제 들어오면 금방 나가버리고 하면서 막 해서 거기 연습장에다가 뭐 죽고 싶다 이런 거 써도 그거 유언장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방식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유언장 쓰시려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공증사무실 가십니다. 반드시 방식에 맞게 하셔야 돼.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유언, 유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증은요 법률행위입니다. 즉 의사표시입니다.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얘는 단독행위일까요? 아니면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입니다. 혼자서 유언장 쓰는 겁니다. 이 점이 증여랑 달라요. 여러분 증여는요, 아까 이 증여는 계약입니다. 주고자 하는, 무상으로 주고자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 받고자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효력이 발생되는 얘는 계약인데, 이 유증은요 혼자서 유언장 쓰는 거야. 받는 사람 아직 받는지도 몰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얘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를 그 받는 사람에게, 수증자에게 도달을 시킵니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유언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짠 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 부분이 한 번씩 여러분들 시험에 심지어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 자, 이 유증에는요, 역시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유증은 그 어떤 특정한 재산만 주겠다 이 말이지. 가령 X라는 부동산만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쓴 거예요. 이게 특정 유증입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은 얘는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예요. 그 물건만 주는 거야. 자, 그런데 포괄 유증은 뭐냐면 유언장을 쓰는데 나의 모든 재산과 권리물을 전부 다 주겠다 이 말이지. 이걸 우리는 포괄 유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얘는 특정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입니까? 포괄 승계다. 권리 의무 다 주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증은 결국 포괄 유증은요, 상속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포괄 유증. 어느 게 더 좋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 왜냐하면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특정 승계니까 얘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 말이 과격했나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즉 등기해야 권리 취득한다 이 말이지. 자, 이에 반해서 포괄 유증은요, 얘는 등기해야 포괄 승계거든요. 따라서 상속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죽기만 하면 됩니까? 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처분을 위해서는 뭐 해주셔야 돼요? 등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라는 거. 되셨죠? 이 부분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괄 승계하면 요 세 가지 예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포괄 유증은 얘 민법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얘는 등기법에서도 아셔야 돼.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법률행위,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23페이지. 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요걸 또 비교하시면서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설명 들으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 네 글자가 나와야 돼요. 법률행위 하면 이 네 글자, 의사 표시, 네 글자 나와야 돼. 뭐 우리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 뭐 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실 필요는 없고 네 글자. 제가 이제 굳이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법률행위라 하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즉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요건이다라는 것은 얘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에는요, 의사 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단독행위, 그 다음 또 하나는 계약,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요 합동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단독행위는요 의사표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일방만이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단독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독행위 하면 뭐랑 이제 이 같이 연결을 시키셔야 되느냐면, 이 단독행위 하면 형성권 생각하셔야 돼. 형성권. 일방이 그냥 권리 행사하면 바로 권리관계 확정돼 버리는 거. 그래서 단독행위 하면 여러분 형성권.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 그 다음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얘는요 2개 이상입니다. 이 점에서 단독행위와 우리 계약 합동행위를 구별을 하는데요. 그러면 계약과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개수는 얘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사표시가, 이 계약은요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대립관계. 즉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관계. 이에 반해서 합동행위는요 서로 간에 대립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방향으로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의사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합동행위는 예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는 거의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예시 하나만. 그래서 그 예시, 합동행위의 예시입니다. 자, 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 가령 갑을병 3명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한 방향으로, 우리 법인이라는 그 법인 설립이라는 그 한 방향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 이런 개념 아니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인데, 말 그대로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법률행위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더라 이 말이지. 자, 이 준법률행위는 원래 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1가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왜? 나머지 1가지는 우리 시험 범위와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하나가 뭐냐면 관념의 통지. 이 관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팩트. 사실을 통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개념 조금 이제 우리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통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사실의 통지라는 게 있었던 사실을 통지한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 예를 들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하나가요 의사통지입니다. 얘는 의사표시, 의사통지 글자도 비슷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의사통지. 자, 먼저 제가 관념의 통지부터요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관념의 통지. 다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채권자, 그 다음 을이 채무자입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권리는요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 여러분, 권리는요,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권리, 특히 재산권 말이에요. 재산권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동의나 승낙 이런 거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려보셨죠? 왜?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또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럼 가령 뭐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합병을 합니다. 가령 예전에 뭐 종은행이 뭐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합병을 합니다. 그럼 합병하면 당연히 권리는 전부 다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리 채무자들 동의승낙 받던가요? 걔들 합병할 때? 안 받습니다. 권리는 자유롭게, 그러면 우리는 바뀐 걔한테 갚으면 돼.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리 중에서 자유롭게 양도하지 못하는 권리를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임차권입니다. 근데 자꾸 주객이 전도가 되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권리는 원칙적으로 동의승낙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차권은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승낙을 얻도록 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나중에 하나 나오는데 제가 미리 한번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거 양도할 때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발생했죠. 근데 이거 양도하실 때도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채권 아닙니까? 이거 양도할 때도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해요. 이유가 뭐냐? 가령 제가 이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분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가령 이분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만약에 이제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분이 이제 매수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력이 없어. 돈 줄 자력이, 저한테 매매 대금 주셔야 되거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할 때는, 그때는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합니다. 그 두 가지만요.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다시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예외 두 가지, 뭐 임차권 양도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매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 같은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 얘들은 동의승낙을 얻도록 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 채권 1억 원의 금전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 을의 동의승낙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을요, 우리는 채권 양수인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갑을 채권, 얘를 양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채권 양도 계약은요, 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을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 계약 체결해서 채권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병입니다. 이제 채권자는 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법은 공평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을은 그러면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현재 누군지 알고 있어요? 과. 근데 채권자는 누구예요? 병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미 양도 계약만 체결하면 채권은 넘어간 거야. 이미 얘는 이제 팩트가 돼버린 거지. 과거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지하도록. 자, 누가 통지할까요? 채권 양도인 갑이 통지할까요? 아니면 채권을 넘겨받은 병이 통지할까요? 예, 채권 양도인 갑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채권 양도인이 누구에게 통지한다고? 채무자에게 이때 통지를 합니다. 채권 양도 사실을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미 권리는 넘어가 버렸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따라서 요 관념의 통지에 우리 대표적 예가, 예, 기억해 두세요. 채권 양도 통지라.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두세요. 이미 채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채권은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지. 이미 넘어간 거,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인데요. 의사 통지.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예시, 각종 최고입니다. 최고. 독촉.
자, 이론적으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등장해요. 독립에서 한 문제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의사를 표현한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나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비슷한 게 뭐냐면, 아까 관념의 통지는 있었던 사실을, 과거를 통지하는 거거든. 근데 얘들은 뭔가 의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할 걸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장래를, 그 점이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 표시는 내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욕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한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가령 대표적으로 우리 매매 계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욕한 대로 얘들이 예를 들어서 잔금을 3년 뒤에 지급할 수도 있고요. 중도금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계약금 해서 해제, 계약금 아까 받으면 해제할 수, 원칙적으로 해약금이 아닙니까? 그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배제하는 특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채권에 나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입니다.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걸 의사표시. 근데 의사통지는 뭐냐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즉 앞으로 있을 그 장래에 있을 그걸 의사를 표현하는 건 맞지만, 얘는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의사통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통지.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 그런데 갑에게는 을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협의의 무권 대리인입니다. 즉 아무런 위임을 받은 게 없어. 수권행위를 받지 않았는데 지가 대리인인 것처럼 서류 꾸며가지고 이걸 병에게 매매 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고요. 일단 형식은 얘가 대리인.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형식적으로는 본인이고요. 얘는 거래의 상대방이죠. 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당연히 법률 효과는 여러분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아니, 대리 권한도 없이 꾸며가지고 뭐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게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무효.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 무효 행위는요,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 따라가서 인정한다 이 말이지. 근데 추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추인하게 되면 여러분 추인은 당연히 무효 사유가 소멸해야 추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즉 장래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요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협의의 무권 대리도 본인이 상대방이 돼서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추인 가능한데 이때 기억나십니까? 추인은 장래효예요? 소급효예요? 아들 감옥 안 보내려고 장래효 소급효. 소급효다 이 말이야. 얘 특이하다. 소급효.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추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누가 답답해요? 병이요. 뭐 을은 특별히 뭐 답답할 거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을도 답답하긴 하겠지. 뭐 얘 아버지가 추인해주면 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추인해주면, 추인 안 하면 뭐 감옥 가야 될 거고 답답하긴 하겠죠. 병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얘는 나쁜 짓 한 사람이고, 우리 법은 착한 사람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얘가 추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상당 기간 동안 그 최고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이에요? 소극이에요? 소극이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내에 그게 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예 법에서 효과를 정해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최고한 대로 뭐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에서 그 효과를 정해져 버려. 그걸 뭐라고 해요? 의사통지라고 합니다. 의사를, 최고라는 의사를 표현한 건 맞죠? 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의사를 표현한 건 맞는데, 이 최고는 자기가 의욕한 대로, 그 표현한 사람이 의욕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 아시겠죠? 네.
그걸 우리 의사통지라고 한다. 자, 관련 문제 하나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저당권의 설정. 자, 저당권의 설정이면 얘는 이전적 승계예요? 100대 100 이전적 승계예요? 아니면 100대 50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지.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은 그대로 가져. 처분의 권능만 주는 거지. 설정적 승계. 1번이 바로 틀렸다 그죠? 아, 너무 쉽다 그죠? 예, 1번 지문 이 답을 너무 쉽게 요렇게 실제로 여러분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거의 주는 문제죠. 저는 딱 이 문제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요. 조금 약간 특이하신 저는 그 선생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한국 지리였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요. 시험에 이제 뭐라고 냈냐면 다음 중 민물고기가 아닌 것은 저는 여러분 지어내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었던 이야기만. 민물고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시험을 냈는데 1번 보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물고기 이름이더라고.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2번 딱 바로 옆에 2번 보니까 2번도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제가 나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뭐 도무지 모르는 이상한 물고기 이름을. 그래서 이제 3번 딱 가니까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얘는 거의 포기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죠. 근데 마지막 5번이 뭐였느냐면 상어. 진짜로. 진짜로요. 특이하신 분들 많아요. 또 재미있었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중에서 이건 제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시험에서 체육 필기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대충 제 나이를 짐작을 하실 건데 그때 제가 우리 88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를 했는데 뭐라고 출제를 했냐면 다음 중 제24회 서울 올림픽의 개최지는 이래놨더라고. 아니 시험에 출제를 하려면 예를 들어 제24회 올림픽의 개최지는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건데 다음 중 제24회 서울 올림픽의 개최지는 해가지고 1번 뭐 도쿄 뭐 2번 해가지고 뭐 거기 보니까 이제 LA가 있더라고. 23회 올림픽이 LA 로스앤젤레스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24회는 이제 서울 올림픽인데 거기 서울이 이제 4번인가 서울이 있고 5번에 뭐가 있냐 부산이 있었어요. 근데 웃긴 게요.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산을 답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를 고민을 한 거야. 설마 24회 서울올림픽의 개최지는 그걸 답을 서울로 이걸 하고자 했을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뭘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 요트 경기는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산을 또 답으로 한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나중에 시험 치르고 나니까 끝나고 막 불러가지고 부산 답을 한 애들 막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러시더라고. 너희들은 답을 줘도 못 맞추냐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번 소유권 포기. 자 여러분 권리를 포기를 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 거기다가 안 하겠다는 이 의사표시는 누군가에게 통지,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소유권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이거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했었네요. 우리 계약법 총론에서. 자 여러분 청약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문제 보시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 하기 전까지는 아예 문제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문제를 보셔도 되지. 청약자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요. 그럼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가 연착을 했다는 거야. 연착을 했다. 그러면 얘가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돼. 청약자는. 그러면 이미 연착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 장래에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거 사실입니까?
과거 사실이지. 이미 연착한 거야. 따라서 얘는 사실관계를 통제해 주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의사통지입니까? 관념의 통지입니까? 관념의 통지다. 한 번 더 맞고.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게 연착의 통지라는 것은 선생님 안타깝지만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 말은 계약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무주물의 선점. 자, 깨끗한 부동산 물건 취득한다 그죠? 선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원시 취득.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시효 취득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특히 시효 취득은 소급효까지 있다. 그래서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한다라는 거. 그 다음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그 상대방의 확답의 최고입니다. 이 최고는 누가 하는 거죠? 상대방이 추인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 그럼 얘는 관념의 통제예요, 의사 통제예요? 의사 통제죠.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당 기간 내에 답하지 않으면 아예 거절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효과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말이지. 따라서 얘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 통지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